북한은 지금 배신이 불신을 낳고 불신이 배신을 낳는 아주 끔찍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엘리트 계층에까지 뒤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군으로 따지면 소장에 해당하는 북한군 장성급 인사가 김정은에게 상납할 450억 원의 거액을 들고 탈북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김정은의 감시 속에 압박받는 고위 간부들. 그런데 최근 거물급 엘리트가 또 탈북했다. 김정은 정권 들어 연일 쏟아지는 북한 고위층의 탈북 소식. 올해만 해도 그 수가 20명에 이른다는데 살고 싶다면 도망쳐라. 탈북 러시. 북한 엘리트 계층의 배신. 요즘 그 뉴스를 접하다 보면 그 외교관 중에 고위급 또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450억 원의 돈을 들고 튄 어떤 뭐 장성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강철원 선생님. 네. 무서워서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의 엘리트 계층들은 이제 김정일 씨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사의 모든 정점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 김정은이 이제 경제난이 가중되다 보니까 너무 돈을 갈취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 갈취하는 것 때문에 너무 못 견디는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국가안전보위부가 이 돈 가진 사람들을 너무 또 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히게 되면 이 보위부 고문이라는 게 너무 무지막지해가지고요. 네. 그 보위부 고문 받다 나온 사람을 보게 되면 꿈쩍에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위부에 걸리는 순간 나는 죽기 때문에 네. 무조건 튀자. 이렇게 지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 시대에 와서 공포정치가 북에 달하다 보니까 이 공포정치와 보위부의 탄압이 맞물리면서 엘리트의 어떤 그 배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뭐 여러 사람이 탈북을 했지만 큰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동안 아주 이만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대급, 네. 정말 역대급 엘리트가 나라를 배신한 역대급 탈북 사건 아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 황장엽 씨 탈북이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당시 황장엽 씨 그 권위가 북한에서는 그 김정일 시대였잖아요. 김정일 바로 오른팔이고 그러니까 참모 같은 역할, 두뇌 브레인이죠. 김정은 정권의 브레인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니까 황장엽 하면 요만한 꼬마 아이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탈북을 했다고 할 때 정말 저희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또 그때 또 시기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되게 심하게 겪는 시기였는데 안 그래도 인민들이 민심이 굉장히 흉흉했었어요. 이렇게 나라에 대한 어떤 미래 같은 게 좀 이렇게 불안하고 네. 신뢰 같은 게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런 분이 탈북을 했다라고 하니까 네. 엄청난 충격이었죠. 저런 사람도 가는데 정말 이 나라에 앞으로 미래라는 게 있을까? 계속 여기 남아 있어도 되나? 이런 막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주변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진짜 안 좋았었어요. 예술인으로서 가장 큰 거물이 뛰었다면은 예전에 소프라노 가수인데요. 최혜욱 씨라고 있었어요. 인민배우 칭호도 명성이 나올 줄 받고 알고. 혁명가구 꽃파는 처녀의 맞아. 주인공이었고 남편이 장순길이라고 해서 이집트 대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도망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때 되게 루머가 남편은 일단 뭐냐면 뭐 김정일의 비자금 관리를 하다가 뭔가 구멍을 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뭔가 본국에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됐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것 말고도 루머가 많았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 최혜욱 씨 같은 가수는 미인이기도 하고 국보급 가수였거든요. 맞아. 근데 김정일이가 또 예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뭐 남편으로서는 장군님이 만약에 자기 와이프를 어찌어찌 한다 하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루머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 도망쳤다 뭐 여러 어디 있어요?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네? 미국에 갔죠, 미국에. 미국에 있다고요? 적극적으로 미국에 갔죠. 미국에 가서 인터뷰하고 뭐 제가 듣기에도 아마 미국에서도 그만한 대우를 받고 외교 부분에서 뭔가 상당히 많은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나저나 그 군 장성이 450억 들고 튀었대는데 그 큰 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지금까지 탈북한 사람들 중에서 39호실이라고 하는 소위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련 부서에서 탈북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만 해도 3명이 왔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군부 개통에서 왔다고 하는데 아마 450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무기 밀매, 이런 것들은 엄청난 큰 돈이기 때문에 이 무기 밀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그 유엔 제재가 이제 가해지다 보니까 실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제 가명을 하다 보니까 돈을 떼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오는데 소위 선진국에서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해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북한 또는 이제 적의 어떤 그 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오게 되면 다 본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러시아나 중국에서 그런 돈들을 갖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나라에 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큰 돈을 가지신 분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전에 왜 북한이 이게 일명 그 슈퍼노트라는 위조 지폐를 그 외국에서 이게 수익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이 어떤 거냐면 각국에 있는 대사관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관에다가 뭐 평양 고추장이니 뭐이니 해가지고 위조 지폐를 대사관 외교관 라인으로 보내요. 보내가지고 그다음에 그 도착한 몇십만 불의 위조 지폐를 각 외교관들인가 거기에 집중 파견돼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카지노에 가요. $1,000, $2,000씩 가져가서 카지노에 가서 그거를 굴리는 거예요. 팁으로, 예, 이 팁으로 바꿔가지고 그다음에 코인으로 바꿔서 어느 정도 놀다가 환수를 해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위조 지폐 한 장에 $100를 원가를 $40만 가져와라. 나머지 니네 갖고 $100짜리를 $50로 하든 $60로 하든 나머지 니네가 다 갖고 $40만 가져.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450억 원이면은 거의 다 4천만 불이거든요. 4천만 불이라는 돈은 얼마든지 장만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거 현찰로 움직이는 게 문제인데 뭐 워낙에 대북 제재가 심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 450억 불을 가진 사람이 현재 뭐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같은 그런 좀 약간 자유분방한 곳에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근데 450억씩 그렇게 북한에서 관리할 정도의 장성이면 김정은의 최측근이고 북한 내에서도 어떤 지위와 어떤 모든 게 지금 다 뭐 사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왔다는 거는 유죄되거나 어떤 조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죽을까 봐. 미래를 장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재 때문에 좀 돈줄이 끊기니까 지금 이 사람으로서는 역으로 보면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뭐 칭찬받냐 아니면 어차피 갔다가 뭐 이게 고위층들은 뭐 지금 간달간달하잖아요. 뭐 한쪽은 뭐 지옥이다 한쪽이 천국이니까 어차피 자기를 위해서 도망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위해 장성이라고 하면은 돈을 다루는 장수라면 25천국이라고 해서 군수동원 천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전문 무기를 팔아먹는데 그 장성쯤엔 거기는 북에 있을 때도 기적군인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멋지게 기르고 그다음에 향수 쭉쭉 뿌리면 다니던 군인들이 있어요. 요게 장성이라면 얼마든지 해외에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위험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쳤겠죠. 북한에서 그 엘리트 계층이 탈북하면은 그 남은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단은 지금 상황을 보겠죠. 만약에 이게 450억이 사실이라면은 그 가족은 당연히 이게 450억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인질로도 쓸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고통은 줄 겁니다. 예전에 그 욕도산이가 있었잖아요. 욕도산이 딸이 그 일본에 가서 욕도산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뭐냐면은 도쿄 올림픽인가 뭔가 가는데 북한 선수단 결국은 딸을 데려가는 조건에서 욕도산이가 북한 선수단에 그때 숙식을 다 됐잖아요. 네. 그래갖고 감격적인 그런 상봉을 했는데 이번에 450억도 만약에 가족들을 갖다 가둬놓고 고통을 줘요. 고통을 주다가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툭나타나서 니네 국가보위부 뭐라는 거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을 살렸다가 하면은 감지독재 하겠죠. 그다음에 해서 야 우리 당의 돈을 이렇게 훔쳐갔는데 니네 아빠 미국에 가 있단다. 너 어떡할래? 내가 가서 아빠를 설득시킨다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희우기만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냥 무사치는 못할 겁니다. 아니 근데 450억이란 큰 돈을 가져가면서 가족을 안 데려갔을까요? 먼저. 그거는 모르죠. 만약에 돈을 그 정도 돈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가족을 돈을 가져가기 전에 가족을 안전하게 빼돌린다. 이거는 좀 상당히 저는 그 불가능해요? 힘든 작전.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도 가족 가운데 한 명은 인질로 평양에 놔두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온다고 해도 한 명은 북한에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오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자기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탈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전에 그 항장엽 비서는 다 아실 거예요. 알죠. 그분이 탈북했을 때 정말 온 나라가 들썩일 만큼 큰 소동이 일어났었고요. 그분의 뭐 7천, 8천 거의 10대까지 데려다가 수용소에 넣거나 아니면 사형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처럼 지금 오시는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아마 항장엽 씨 가족 못지않게 큰 벌을 받을 것 같아요. 평양에서 보면은 그 남편들이 만약에 한국으로 오는 탈북해서 오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자연적으로 이혼을 시키게 해요. 그러면은 특히나 이렇게 명문가의 자식이나 출신 성분이 좋고 하면은 이혼을 시키는데 이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의 그 장래를 위해서 그 결혼을 일부러 해요. 해서 그 새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나 그 힘이 없는 그런 집의 딸이라면은 평양에서 못 살고 지방으로 가는 사례가 많아요. 네. 자, 지금 보니까 뭐